자, 행정체계. 아까 여러분 여기서 광역시에서 그 군 같은 경우가 이제 시군통합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시군통합 때문에. 자꾸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로 자꾸 시군통합을 장려하는데, 그래서 군이 보통은 도 밑에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이 생길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군은 명칭은 군이지만 구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구와 거의 같다라고 구처럼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각부 장을 얘기한다면 각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사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장관. 그리고 말 그대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대도시, 시장. 그대로 붙이면 돼요. 그리고 항상 법원이 이렇게 길 때는 좀 줄여 부르거든요. 요거를 줄여 부를 때, 광역지자체가 5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일일이 다 불러. 법에서 요거를 줄여서 시도라고 줄여 부르겠다고 시도라고 줄여 불러요. 요 시군구를 부를 때는 순서로 그냥 시군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시군구 순서를. 그러면 여기 시도에 해당하는 시랑, 군국부에 해당하는 여기 시랑 같은 시라도 내용 완전히 다르죠? 여기 있는 시는 이 뒤에 걸 보고 판단하신대요. 줄였을 때. 도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를 얘기하니까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지. 자치도는 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도의 시예요. 만약에 도 밑에 있는 시라면 도가 나왔으면 도 밑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도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군구급에 해당하는 시니까 도 밑에 있는 보통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도시는 보통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도시시장에게 이제 다른 권한을 특별히 줄 때만 따로 대도시장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부터 3단계 행정체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정확히 알아두시고 많이 씁니다, 이거. 요거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요거부터 정확히 넘겨보세요. 자, 이제 2절의 총론에서 용어, 오늘 용어 중에서 일부밖에 못 나가. 용어 중에서 이제 이게 하여튼 공법은 용어부터 다 새롭단 말이에요. 용어부터 일단 아까 용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한다. 개념은 분석해서 개념을 알고 개념 안 상태에서 내용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개념부터 들어요. 자 보십시다. 지금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보세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 기본관리만 싹 빼버리면 도시군 계획만 남죠. 그죠? 도시군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둘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분석 들어갑시다. 분석 들어가요. 자, 집중하시고. 계획은 계획인데 그 앞에 도시군이라는 말이 붙어있어. 도시군이라는 말이. 그러면 당연히 분석하면 도시와 군에 대한 계획이다. 도시와 군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와 군에 대한 계획인데. 그러니까 주로 지방계획이라는 거 지방계획. 국가계획이 아니고. 도시와 군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도시군이 뭐를 의미하는 이것도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3단계 행정체계를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계획 세우는 게 국가계획입니다. 그럼 지방 차원에서 계획 세우는 게 지방계획인데 우리 지방계획으로서는 지금 좀 아까 도시군계획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겠다. 그런데 지방이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특별자치시나 자치도에서는 이 단위로 다 한다 그랬죠? 여긴 자치시 단위로 계획 수립하고 자치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구나 구군 단위로 수립할 것이냐? 아니면 도 단위로 수립할 것이냐? 시군 단위로 수립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방계획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둘 다 세우지 못하고 어느 단위로 수립할 것이냐? 여러분 계획은 너무 넓어도 계획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너무 좁아도 문제가 생겨요. 네? 좁은 단위로 하나하나 계획 써서 다르게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넓어도 각각 개성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너무 넓으면 전체를 통합해서 할 수도 없잖아. 적당한 크기의 면적이 필요해. 지방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당한 크기의 면적이 필요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치도는 이 단위로 만든다 그랬고 이제 여기서 자
서울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특별시 광역시를 이루는 수많은 구 단위로 각각 독립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크기인지. 입법권자가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자, 특별시 단위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구 단위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구 단위? 시 단위? 특별시 단위로? 다른 분들 생각은? 구 단위로? 아까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 구 단위, 시 단위 나왔잖아. 여기 이렇게 만지시는 분, 어떻게 생각해? 시 단위, 구 단위. 시 단위. 다수설이 시가 나왔는데? 다수설이? 서울시 여러분 면적이 엄청 넓습니까? 아니죠? 면적 안 넓어요, 여러분. 여기랑은 비교 안 해봤는데 여기보다는 넓겠지, 광역시보다는. 저는 포항 그전에 내려가서 강의할 때 포항에서 포항 시민께서 그걸 물어봐서 어디가 당연히 서울시가 넓겠죠 그랬더니만 아니야. 지도 찾아보니까 포항시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시 면적이. 그러면 서울시에 수십 개 구가 존재하잖아. 구 단위로는 다 좁겠네? 그죠? 여러분들 너무 얌전하셔. 너무 얌전하셔. 자, 이제, 그림. 경기도를 그랬어, 경기도. 경기도 안에 서울 면적이 한 요만큼 될까요? 서울 면적이? 서울? 인천 면적은? 한 요만큼 될까요? 인천 면적? 이 서울이나 인천 밑에 구가 엄청나게 많아. 구는 다 그림 그리기 힘들겠네. 제가 아까 지방계획을 수립한다면 적당한 크기에 면적이 필요하다 그랬죠? 너무 넓어도 안 돼, 너무 좁아도 안 돼. 자, 다시 묻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단위를 수립하는 게 적당한 크기의 면적일 것 같아요? 구 단위일 것 같아요? 시? 이 단위로 만들어, 이 단위로. 구 단위로 안 만들어. 너무 좁다니까. 자, 도 단위로 경기도를 이룬 수많은, 자, 우리 저기 광명. 여기 있겠네. 광명. 경기도 단위로 계획 수립할까요? 경기도를 이루는 시군 단위로 수립할까? 이건 시군 단위 확 나왔어요? 도 단위 너무 넓어서 안 돼요? 왜 다시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안 돼요? 너무 넓어서? 도 단위로 해, 그러면? 자, 그러면 도 단위로 하고 이 시군 단위로 안 해요? 소신대로 해, 소신대로. 시군 단위, 도 단위. 시군 단위로 만들어야지. 도 단위 너무 넓어서 안 돼. 경기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지자체가 지금 둘로 나눠지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자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게 특징이 있다고. 구별된다는 것은 그 단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해서 특징을 살려 개발하기 때문에 각각 구별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디 저 아래 내려갔어. 저 경상도 어디 부산 내려갔어요. 거기서 거기 사람 만났습니다. 우연히 술 한잔 하게 됐어요. 통성만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저 경기도에서 왔어요, 그래요? 아니면 광명에서 왔어요, 그럽니까? 광명에서 왔다고 그럴 거예요? 답답하네.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경기도민 그럴 거예요? 광명시민이라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경기도민의 공통된 특징은 없거든. 광명시랑 다른 시가 다르잖아요. 응? 여기 예를 들어 파주군? 파주가 시인가? 요새 군인가? 시예요? 아니면 시선선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여기랑 여기 여러분 광명시 바로 서울에 접해있는 이 광명시랑 휴전선 바로 밑에 있던 경기도의 무슨 시군이랑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도 단위로 어떻게 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 넓은 도 단위로? 그림상 보세요. 아까 이 정도 단위로 만든다니까. 구는 너무 좁고. 그럼 도 밑에 있는 시군이 이 정도 단위죠? 어떤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특색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다 오신 분 있잖아? 서울의 무슨 구에 살다가 여기 왔다. 그 사람이 지방에 가서 만나면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저 서울시 무슨 구에 살아요? 아니면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서울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구라고 얘기 안 하죠? 서울에서도 구별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굳이 뭐 경제적으로 뭐 한강 이북은 잘 못 살고 한강 이남은 잘 살고 뭐 그렇게 나눈 경우는 있어. 강남 강북. 그래도 그건 구 단위도 아니잖아. 주 단위는 무슨 특색이 있습니까? 서울 시민이 다른 시와 구별되지. 뭐 구별될 거 있습니까? 강원도랑은 엄청 구별될 거야. 강원도에 무슨 시고 서울.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그 특색대로 지방계획을 수립한다 보시면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광역지자는 시도 단위로 지방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시도 밑에 있는 시군구 단위로 수립할 것이냐, 우리가 느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적당한 크기의 면적이 필요하다. 자치자치는 당연히 2단위지만 어디서나 2단위라고 했잖아. 다른 것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수립하지 구 단위로는 너무 좁아서 안 된다. 도 밑에 있는 시군 단위로 계획 수립하지 도 단위는 너무 넓어서 안 된다. 도, 구 단위로 수립 안 해요. 이 단위로 수립해.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 시, 군 단위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이에요. 이거를 몇 년 전에 특별시, 광역시 대신에 구 단위, 시군구 그래서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확히 하시라고 정확히. 구 단위는 너무 좁아서 안 맞는다니까. 도가 나와도 틀려요. 시군 단위로 나오지. 그런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도시, 군 얘기하는 게. 군은 바로 이 군을 얘기하고. 그럼 나머지가 얘기하는 게 도시겠죠? 도시잖아, 다. 도시잖아. 군과 다르잖아. 그래서 특광, 시, 군 단위인데 이걸 더 줄인 게 도시, 군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시군이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다시 도시군 계획이 제가 얘기했듯이 이 도시군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특광시군 단위를 얘기한다. 특광자치자치도 시군 단위로 얘기한다. 요것이 도시고 요게 군이잖아요. 그런데 요걸 둘이 나눠진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도시군이 요걸 얘기하는 게 도시군에 대한 즉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여기는 도시군을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도시군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여기서 방향을 정해놓으면 이 방향에 맞게 도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들어서는 거예요. 뜻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은 도시계획 앞에 광역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도시군 계획을 다시 줄인 게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자꾸 줄여서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도시계획 앞에 광역이 붙어있어요. 광역. 너를 꽝짜치기 없죠. 한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보통 도시군계획이 하나의 특광시군을 얘기한다라면은 앞으로 공법에서 광역 넓은 지역을 얘기한다. 넓은 지역을 얘기한다라면 적어도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한 개가 아니고 적어도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이라고 느낌 잡으시면 돼요. 광역이 나오면. 그럼 일단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용어가 지금 된 거예요. 이걸로. 처음 들어보는 용어잖아. 그죠? 분석을 하셔야 돼. 분석을. 안 그러면 계속 헷갈려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분석만 하시면 돼요. 분석만. 아이는 이 표정이 왜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굳은 상태에서 풀리질 않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별거 없어. 지금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써야 될 것은 일단 행정청을 정리했잖아요. 행정청을. 자, 해봅시다, 여러분. 행정청은 국가와 지자체로. 지자체가 다시 둘로, 광역과 기초로. 국가에는 각 부가 있고,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광역 지자체는 뭐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지자체는 당연히 포함이고, 특별시, 광역시, 도. 이게 시도라고 했잖아. 그 밑에 있는 거, 특별시 밑에 있는 거, 광역시 밑에 있는 것이
구. 근데 광역시에는 군도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도 밑에 있는 게 시군. 그런데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정청을 할 때도 아까 했듯이 뭐 국가랑 관련된 건 국장이 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큰 일은 이 사람이, 작은 일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그 느낌 잡으시되 지방교육시로 할 때 우리가 주관식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객관식으로 나와 있는 거 해석만 해서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시면 된다니까. 도시군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면 도시군이 뭐를 얘기하느냐. 군은 당연히 군이고 군이니까 도 단위는 아니잖아요. 도 밑에 있는 군 단위로 하니까. 도시가 얘기하는 게 뭐냐. 군은 너무 작으니까 도시가 얘기하는 게 특별시, 광역시, 시, 그리고 군을 얘기하죠. 자치자치는 당연히 포함이고 특별시, 광역시 단위지 도, 구 단위 아니고 시군 단위지 도 아니다. 너무 넓거나 조금 뭐 도구 빠진다. 특광시군이다. 그런데 광역이 붙으면 둘 이상의 특권시랑 관련되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자, 봅시다. 이제 1번 드디어 이제 본 내용 들어가는 용어 중에 1번 광역투시계의 뜻을 봅시다. 광역투시계라 하면 광역교육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성격인데 어디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아니 어디에 장기 발전 방향? 뭐라고 돼 있어요? 광역계획권. 앞으로 뭐를 제가 뭘 좀 이 없는 용돈 줄여갖고 뭐를 사와서 이거 뭘 걸어야 되나? 진짜 얘기를 그렇게 협조를 해달래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들이 다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라 좀 더 기억하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의 장기 발전이에요? 광역계획권. 자, 자 여기 보시죠. 아까 제가 광역이 둘 이상의 특권시랑 관련돼 있다 그랬죠? 둘 이상의 특권시는 무조건 관련돼 있어야 광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정하려면 어딘지 둘 이상의 특권시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정해놔야 돼. 구체적으로 이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이라는 얘기야. 권역. 이게 한자가 권리할 때 권자와 권역할 때 권자가 달라요.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역, 우리 권역별 할 때 권역을 얘기하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이다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광명과 서울 사이에 지금은 여기는 너무 접해 있어서 뭐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기가 광명이 나중에 엄청 성장하게 되면은 서울로 다녀야 될 그 기반시설 교통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것을 미리 방향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광명과 서울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20년 후에는 어떤 도로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놔야 돼. 그게 광역도시계획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뭐냐?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해서 따로 지정하는 땅, 이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권이 지정되면 이곳의 장기 발전 방향, 이게 광역도시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써요. 여러 번 이제 광역이 얘기하는 게 둘 이상의 특권시에 관련돼 있다. 광역계획권의. 자, 그럼 도시군계획, 이번에 도시군계획은 자, 도시군계획이라면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좀 더 줄이면 특광시군이고 특광시군이잖아. 특별시, 광역시 대신에 구 해서 틀리게 냈던 적. 시군 중에 시군 대신에 도라고 해서 틀리게 냈던 적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도 군에도 무슨 말이 있나요? 괄호 속에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광역시 밑에 군이 들어가는데 군은 여기 군에선 제외한다니까요. 지금 광역시 단위로 만들잖아. 광역시 단위로. 광역시 단위로 만드니까 여기 있는 군은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죠? 따로 이 군 단위로 만들 게 아니죠? 지금 여기 군은 도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군 단위로 만드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기 군은 제가 구처럼 취급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는 특광시군의 군 속에는 도 밑에 있는 보통군을 얘기하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이 군에서 제외한다. 왜? 2단위로 안 만들고 2단위로 만드니까 이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 이거를 바꿔낸 적도 있어.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틀리게 낸 적이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틀리게 내는 건 어디서 내는지 다양하게 낸다니까요. 똑같이 안 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개념을 알 거는 정확하게 알아면 어떻게 바뀌더라도 맞출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단순한 게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아니, 이 시군 단위로 만드니까, 특권 시군 단위로 만드니까 여기 군은 도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하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2단위로 안 만들잖아요. 2단위로 만들지. 그리고 여기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둘을 합쳐서 도시계획이라 한다 했잖아. 이걸 바꾸기도 해.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아니죠? 도시군계획을 한다. 아니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 부른다니까, 둘을. 도시군계획 뜻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계획 두 가지 속하는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3번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도시군을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 똑같고, 여기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근데 이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광역계획은 방향이라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그 특수한 목적에 대한 방향만 정할 뿐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 방향 범위 내에서 관리계획 수립하잖아.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그럼 관리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얘기야, 그 얘기. 말 어렵지 않잖아요, 분석만 하면. 기본적인 상황을 정하니까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에 맞게 구체적인 관리를 정하는 게 관리계획이에요. 그럼 4번 이제 관리계획 보세요. 이 3, 4번을 합쳐서 2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잖아. 4번의 관리계획. 관리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을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다음 계획 6가지. 제가 줄여서 5가지로 만든다. 이거 제일 많이 낸 거야, 문제 중에서는.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제일 많이 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요 문제도 많이 냈지만 요걸 알아야 국계법 체계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여기에 속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 여기서 토지용, 교통, 환경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구체적 계획이라는 얘기고, 그건 내용 5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아닙니까? 2번이 용도구역으로서 개발지향구역의 개, 도시자연구역의 도, 시가와조정구역의 시, 수산자구역의 수, 그리고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지 않아요? 2번, 6번이 용도구역제로서 6번에 나와 있지만, 이게 나중에 신설적 6번에 나와 있지만 이건 내년 시험까지만 하고 이건 없어질 것이 6번인데, 어쨌든 용도구역으로 오시면 돼요. 그걸 제가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개도시. 그런데 요것은 제가 두음자는 최소화시킨다고 했는데, 요건 두음자로 써놓은 게, 우리가 뒤에 구역자 들어가는 것은 관리계획에 속하는 요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요건 앞글자를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도 구역 파트에서 개념은 나오는데, 일단 이 5가지 이 구역은 앞글자를 그냥 살짝 따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개도시 수입이에요. 개도시 수입. 그냥 개도시 수입에서 최소화시키면 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도시에서 수입하는 거. 개들이 모여서 개들이 도시를 구성하고 살고 있네? 도구시티. 개도시에서 수입하는 거. 뭐를 수입하겠어? 개껌? 그냥 용도구역에는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이 있다. 다른 구역 여기 안 들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놨고, 3번째가 기반세를 설치 정비 계량. 4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째가 지구 다니기 구역과 지구 단위 세우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데 앞으로 한 25분 정도 더 걸리겠네. 보니까 요거 하나 하는데, 요거 하는데. 이거 1분 내에 끝낸다면 앞글자 따서 용용용 기도지 하면 끝나요. 삼용이가 기도하는 곳. 근데 그렇게 외워야 소용없다니까. 난 그렇게 외우는 거 싫어한다니까.
제일 많이 나온 거는 내용을 풀어서 물어봐요. 내용을 풀어서. 삼용이었다 저도 삼용이가 도대체 뭔데 용을 또 여기서 용도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인데 뭐 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내용을 풀어서 물어보는데 기반시를 왜 하는데 기반시의 종류가 뭐지? 풀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이게 보세요. 도시군 특광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도시군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도 필요하지 않다라면 이게 관리계 내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통해서 5가지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돼야 돼. 이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도시군 특광시군을 관리하는 특광시장으로가 돼서 내 관할 속에 있는 특광시장을 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으로. 자, 그럼 어느 특광시군인지 간에 모습은 다 똑같아요. 어느 특광시군인데 모습이 똑같고 그 모습을 상상을 하셔야 돼. 자, 우리 광명시를 그려볼까요? 광명시에는 일단 대충 봐도 큰 틀에서 보시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적게 사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들이 막 쭉 들어서 있겠네요. 건물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 3가지 종류가. 어떤 게 있나? 건물이. 아니 여러분들 다 살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건물 속에 있으면서 뭐 건물 어떤 게 있나 건물에? 상가? 상가 있고 또 아파트. 주택 있고 또 아파트랑 상가 나왔어요? 그다 주택이지. 다 집이라고 보고. 너 집에서 다 나왔죠? 노숙하고 오신 거 아니지? 아침에 올 때 집에서 나왔을 거고. 지금 여기는 상가 건물이네? 집하고 상가 지금 있어요. 또 뭐가 있나? 크게. 자, 일단 집 그려서 집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 상가가 주로 모여있는 곳 그렸어요, 지금. 또 뭐가 있는지 하나만 더 쓰면 돼. 공장. 끝. 공공시설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건 이따 얘기할 거고, 지금 개인이 쓰는 것들 중에. 3가지야, 3가지. 여러분 집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주체가 살고 있죠? 물건을 소비하죠? 소비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소비할 거 아니야.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공장. 공장에서 직접 물건 사오나요? 유통을 담당하는 상가가 필요하죠? 물건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크게 3가지 건물이죠. 크게 따지면 3가지 건물이에요. 자, 사람 거의 적게 사는 곳은 뭐가 많나요?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은 뭐가 많아요? 안 사는 곳에는 이것의 반대. 인간이 쓰는 이런 건물이 많다라면 다음에 토지인데 글쎄 토지인데 어떤 토지? 막 생각해보니까 밭, 논밭 있죠? 논밭 있어. 또 뭐가 있나? 임야. 나무 키우는 곳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이런 임야라든지 이런 논밭 이거는 이제 사람이 자연을 살짝 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약간 변화시켜 놓은 거. 변화시켜 놓지 않은 거. 순수 자연. 또 산이 나서 강이 나와야지. 산이 나왔는데 강산 중에서 강이 안 나오면 강이 서운해야지. 끝. 이게 끝. 모습은 어느 특권식이나 똑같아요. 아니 서울특별시라고 집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거의 안 사는 곳. 안 사는 곳에는 산, 강 있잖아. 한강, 북한강, 북한산 이런데 강산 다 있잖아. 응? 사람 모여 사는 곳은 이런 모습이고 반쯤 변형시킨 것이 논밭 들이고. 응? 이게 다예요, 큰 틀에서. 그럼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면 지방계획 세울 때 이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땅의 성격에 따라 땅을 분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격에 따른 분류가 되지 효율적 이용이 돼.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어디다 지어야 돼요? 어디다 짓게끔 유도를 해야 돼. 그 그림상 아파트. 자, 우리 그림 그려져 있잖아. 여기서 어디 선택해 보시라고. 아파트를 짓게 한다면.
이거 진짜 이거 광명 오늘 이거 강의 처음 접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을 짓눌리게 하지? 예? 누가 여러분들을 짓눌리는데? 자유로운 영으로 자유롭게 그냥 이게 그림이 있잖아. 아 여기다 아파트를 져요. 여기다 져. 어디다 져? 예? 어디다 져야 돼? 아이 그런데 땅인데 요 그림이 다르잖아. 이 그림 중에서 어디다 짓냐고. 집에 여기다 져요? 여기다 져요? 그럼 여기다 줘 아파트를? 산꼭대기에? 여기다 줘 강 위에? 여기 논밭 농사 짓는 곳에 져요 아파트? 어디다 져요? 아 얘기했잖아 여기다 짓는다라고. 왜 얘기를 안 해?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니까. 여기에다가 같은 집을 지어야 집 위주로 개발이 되고 이게 효율적 이용이 되지. 에? 여기다는 뭐를 져야 돼요? 산꼭대기에는 짓지 말아야 돼. 나무를 키워야 돼. 나무를. 이게 여기는 뭐를 심어야 돼? 여기는 논에는 표를 심어야지. 밭에는 뭐를 심어요? 농작물을 심어야지. 이게 이 땅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 이용이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려놓은 거라니까. 대답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보시라니까. 그러려고 그려놓은 거니까. 그 땅의 특성에 맞고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그래야 효율적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을 나누는 제도에는 세 가지 제도가. 아이고 이번 시간에 제가 내상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하도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의심을 해서 답을 안 하는 바람에 여기도 아파트를 막 짓는다 그래서 응? 내상을 많이 입어서 점심 때 식욕이 한 요만큼 줄어들 것 같아. 저기 저 관리계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제 또 저쪽까지 갔다 와야 되네. 여기서 용도 지역제와 지구제와 구역제가 땅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이게 쓰임새에 따른 지역, 쓰임새에 따른 지구, 쓰임새에 따른 구역 아닙니까? 용도 지역을 기본적 분류라고 해요. 기본적 분류라고 하고 용도 지구와 구역을 부가적 분류라고 한다고. 이 분류 자체는 몰라도 되는데 그만큼 여기서 기본적 분류라는 얘기는 용도 지역이 4개 지역 나와요. 요게 9개가 있고 그런데 4개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 놔야 돼요. 요거는 부가적,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류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필요가 있으면 분류하고 할 필요가 없으면 지정 안 해도 되는 게 지구구역이에요. 그럼 지역이 기본적이고 그럼 법적으로 용도 지역은 4개 지역. 요거는 또 요것도 두 번째 딸 수밖에 없어요. 도관, 농자 4가지가 있는데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이 4가지, 4가지래. 4가지. 이상한 말이 돼버렸네. 이 4가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기본적 분류이기 때문에. 자, 이 말 보세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행정처는 꼭 지정을 해놔야 된다니까? 아까 땅의 성격에 맞게 지정을 해놔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여기는 어느 지역을 지정해야 돼? 이 중에서 선택. 아니 4가지 지역은 서로 별개야. 별개. 도시 관리가 어디 있어? 그냥 하나를 선택해야지. 여기 사람 많이 사는 곳이 어디를 도시지역. 막 더워 그냥. 자 여기 산과 강이 있는 곳이야. 어디로 쓰? 이제 나오네 이제. 공법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잖아. 자 이거 보자. 이제 선택해야 돼. 느낌만 잡으면 돼요. 세세한 거 몰라도 돼. 그럼 여기 논밭 있고 막 이런 곳은 뭐를 지정해야 돼? 농림. 그럼 나머지 남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도가농자예요. 제일 개발해야 될 땅 도시죠. 개발의 반대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여러 가지 보존할 것들 다 보존할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뜻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그런데 이 느낌 잡으시면 뜻은 쉬워진다니까. 개발할 곳 도시지역. 반대 자연환경 보존할 곳. 농림은 말을 분석하면 농업과 임업 합친 거잖아요. 농사지을 농자, 림, 숲을 림자, 농업과 임업 합친 거. 농사 짓는 거, 나무 키우는 거, 일부러 조림해서 나무 키우는 거, 임업. 나무를 심고 기르고 나중에 베서 목재로 쓰는 게 임업 아닙니까?
농림업 합친 게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확실히 구별되나? 도시, 농림, 자연환경보전 확실히 구별이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가 관리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옛날엔 5개 지역이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도시에 준하는 준도시지역, 농림에 준하는 준농림지역, 준도시, 준농림이 없어지고 관리지역 생긴 것이라 관리지역은 태생적으로 요 세 가지가 아닌 나머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지역에 준하는 거, 농림에 준하는 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거, 이 관리지역이 다음 주에 배운 데만 셋으로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똑같은 개발할 도시지역이지만 집, 상가, 공장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도시지역 중에서도 나중에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 주상공록으로 도시지역은 다시 나눠져.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4개 지역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지정해 놓고 이 지역에 맞는 행위제한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잖아. 여러분들 땅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땅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못해요. 법의 통제를 받는데 어느 법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느냐? 공법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아. 민법 이런 통제 안 받아. 합의만 되면 돼. 학계론, 이론, 수요 공급 아무리 해도 직접적인 통제 안 해. 법적으로 직접 통제 들어가요. 여기에 땅이 있다. 뭐를 짓고 싶어요? 대부분 못 져. 여러분들 땅이라도 못 짓는다고. 농업인 주택 정도나 지을 수 있어. 주택이라면. 농업인 주택 짓더라도 크기 다 통제받아요. 건필, 용적률 나중에 배워요. 건필 크기에 따라 건축 면적 얼마 하고 가시다. 용적률 크기에 따라 연면적 얼마 하고 가시다. 이게 다 돈에 직결되는, 돈에 판단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땅이든지 용도지역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도면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예요. 말 그대로 확인하는 서면인데 뭐를 확인하느냐?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주는,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을. 그거를 번지가 지번만 있으면 딱 띈단 말이에요. 이제 인터넷에서 뛸 수 있어요. 딱 띄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 딱 띄워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용도지역이라니까. 도관농자 더 세분되는 것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느 지역에 나와 있을 때 그 지역에서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는 국계법 용도지역 파트에 들어가면은 지을 수 있다 없다가 쭉 나와 있어요. 건폐법률 크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것대로만 짓게 돼 있어요. 거기서 허용 안 하는 건 못 져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도지역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구가 있는지 없는지,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공포에 대한 내용이 다 거기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 이용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용도지구는 뭐 하는 역할이냐? 뭐 하는 역할인데 구역은 두 번째로 해놓고 용도지역지구로 같이 적어놨느냐? 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지역을 보충하는.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은 지정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부가적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이 4개 지역 중에서 제일 개발할 수 있는 곳이야. 그 중에서도 주상공록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상업지역이 그 중에서도 더 이용가치가 높은 곳이에요. 상업지역이 다시 나눠지거든요. 나중에 중1근육 배우는데 중심상업이다. 제일 좋은 곳이야. 제일 좋은 곳이라는 얘기는 중심상업이면 제일 비싼 곳. 왜 비싸냐? 이용가치가 제일 넓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제일 크고 넓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상업이 제일 비싼 곳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중심상업이라 칩시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집 지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좀 전제를 했잖아. 집 지을 수 있어요? 학교 지을 수 있어요? 위락시설 막 춤추는 곳,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중심상업.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중심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세밀하게 볼 거. 웬만한 거 다 돼. 자 그럼 학교 지어. 학교 왜 못 지어? 또 간혹가다 이런 거 생각해 또 주택 못 짓습니다. 왜 못 져요? 그냥 지을 수 있어요. 주로 워낙 비싼 곳이니까 주상복합을 통해서 크게 짓지. 근데 뭐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은 뭐 사게 되면은 뭐 오두막을 지으면 어때?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다 지을 수 있어요. 자, 주택, 학교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용도 중에서, 건축물 용도 중에서 건축법에서 나중에 29가지 주용도를 배워요. 지목은 28가지. 그건 공식법 얘기고 우리는 29가지 주용도를 배운단 말이에요. 제일 통제 많이 받는 시설이 위락시설이에요. 위락. 우리 위로할 때 위자와 즐거울 낙자. 근데 왜 통제를 많이 받느냐? 위로하고 즐거움을 주는 시설이라 우리가 가서 놀 때는 즐겁지만 사회적 통제는 많이 받아. 예를 들어 춤추는 곳, 도박에 관련된 것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고급 술집, 나이트클럽, 무도 학원, 춤, 도박, 술, 고급 술, 룸싸움에 다 들어가. 그랬어요. 제가 통제를 많이 받아요. 중심상업이에요? 다 들어가지. 당연히 들어가지. 학교 들어가고 여기 자 춤추는데 들어갔어. 여기 중학교 바로 옆에 교문 나오자마자 학교에서 교실에서 봐도 막 반짝반짝해. 막 나이트클럽 막 뭐 어서오요 막 해놨어요. 다 지을 수 있어요. 왜? 중심상업이니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좋지 그러면 여기서. 신나지 뭐. 애들 공부하기 싫은데 옆에 보니까 춤추러 다니고 술 먹고 저 막 부럽지. 부모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애들 학교 주변에 우리 중학생 애를 보냈어. 그런데 거기 위락실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옆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안 좋다는 얘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애는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춤도, 술도, 조기 교육. 잘 됐다. 싫어하잖아요, 다. 상업지역의 행위자로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 주변에 위락설 들어오는 것을 상업지역의 행위자로는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니 좀 아까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 막을 수 없네 그러면? 여기 상업지역이니까 학교 주변에 위락설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죠. 지역에서는 다 지을 수 있다니까. 상업지역에서는 막을 수 없어. 그런데 막아야 돼. 지역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지구를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거예요. 이때 지구를 막을 다른 필요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우리 지구가 9개 지구가 있어요. 법에서는. 그 중에 여기에 딱 맞는 게 지금 저 용어로서 맞는 게 특정도 제한지구라는 게 있어요. 지구도 이름 분석한대. 용도 지구 중에 하나인데 앞에 특정 용도를 제한하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한다는 게 뭐예요? 허용한다는 것의 반대가 제한이죠? 못하게 막는 게 제한이에요. 한계를 만든다. 제한. 그럼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교육 환경에 해가 되는 유해시설물을 못 들어오게 막을 필요가 있으면 그 특정 용도 못 들어오게 하는 지구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잖아. 이거를 지정하면 이 땅은 지역상으로는 중심상업지역, 지구상으로는 특정도 제한지구, 지역상으로는 지을 수 있어도 여기서 못 짓게 만들면 되겠죠? 특정도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못 짓게 되잖아. 이럴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구는 지역을 보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땅이 지역이면서 지구면은 지역과 지구의 행위 제한을 다 통과해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지역에서는 되지만 지구를 여기에서 못 짓게 하니까 못 짓는 것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럼 구역은 뭐냐? 저쪽에 구역은 뭐냐? 지역지구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원래 지역이 기본적 분류고 지구가 보충하는 건데 지역지구 행위 제한이 있죠? 요것과는 별도로 따로 규제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저기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이라고 했죠? 저 뜻은 나중에 배운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우는데 그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 개가 얘기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 요거 한번 해석해 볼래요, 여러분? 처음 배우시지만 말을 분석해 보면 이거 무슨 말이 돼? 구역인데.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을 못하게. 개발을 못하게 막는 개발 제한 구역. 영어로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원래 도시공은 개발할 수 있는데 전체 도시민의 건강에서 이 정도는 도시지역이지만 개발하지 말고 남겨놓자. 이럴 필요가 있으면 개발 제한 구역을 여기다 지정하면 돼요. 필요가 있으면.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상관없고. 이게 부가적 분류로서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하는 구역이고, 그럼 이 땅은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이지만 구역상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 되고, 이건 따로 정할 때 쓰기 때문에 지역의 행위 제한은 무시하고 이 구역에 나오는 따로 정해진 특별한 행위 제한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지구 구역제예요.
자, 보세요. 지금 특권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땅의 성격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행위자를 한다. 땅의 성격을 나누는 것은 용도 지역제, 지구제, 구역제가 있는데 용도지역이 기본적 분류고 용도지역의 행위자만으로 불충분할 때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과 지구. 지역적으로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용도 구역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행위자를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주 공부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역, 지구, 구역. 그러면 이건 지금 개인적인 토지를 가질 때 이용 통제하는 게 지역, 지구, 구역제라고 배웠죠? 그런데 개인들이 해결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데서 개인이 해결 못하는 부분. 서로 간에 왕래하는데 내가 여기서 우리 친정집이 저쪽에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친정집과 여기 사이에 도로 만들 거예요? 개인들이? 아니죠? 누가 해줘야 돼요? 행정청이. 특화시험 관리하는 사람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반설이에요. 기반시설. 그럼 지금 개인적인 통제는 지역, 지구, 구역으로 통제를 했다라면 개인적으로 못하는 건 사회적으로 해야 될 부분. 기반설이 말 그대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시설을 얘기하죠. 기반시설을 행정청이 설치를 해줘야 특권시군이 도로 굴러가겠죠? 어떤 게 있어, 기반시설이? 쫙 생각해봐요. 엄청 많아, 엄청나. 네? 도로, 기반시설이야. 누가 개인이 설치합니까? 나라에서 설치해 주는 거지. 철도, 도로 철도. 관공서. 또, 엄청나게 많아. 네? 제가 여기다 미처 못 그린 거지. 지금 도로, 철도, 관공서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전기시설. 이거 개인적으로 발전기 돌려서 하는 거 아니지, 지금? 발전소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것도 기반설이지, 또. 전화 있고. 전화. 정화. 이거 수많은 예정력도 정화야. 물론 맞아. 일단. 상하수도부터 그러면. 상하수도 먹는 물도, 여러분 내과에 가서 물 떠다 먹는 거 아니죠? 상하수도 이런 거 있고. 전기, 통신. 도시가스. 그래야 뭐 밥을 해 먹지 뭐. 나무 떼 갖고 할 것도 아니잖아, 또. 응? 아까 뭐 공원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공원? 도시공원? 공원 있어요, 산책하지. 도서관 가서 공부할 거예요? 도서관? 공부 안 할 거예요? 다 그게 기반설이야, 그게. 그러면 특광시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청, 특권시험 관련 행정청이 신경 써줘야 될 게 기반설이에요. 자, 그러면 개인을, 거기 있는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을 보충하는 지구, 지역적으로는 따로 정하는 구역. 혼자서 못하는 분을 해줘야 될 게 기반설. 기반설 설치된 계획을 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웬만하면 돌아가요, 이제.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도시가 성장할 때 있잖아, 성장할 때. 여러분들 답변이 되지 않고 오늘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 도시가 성장하잖아. 정치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자, 갑자기 여기 광명시에 대기업에서 GS에서 예를 들어 여기 공장을 하나 새로 설치한대. GS에서. 그러면은 거기 관련 업체까지 쭉 따라 들어오니까 이거 갑자기 늘어나겠네? 인구 3만 명이 늘어난다 칩시다. 인구 3만 명이 갑자기 증대했어요. 그러면 여기 광명시장은 뭐를 해줘야 돼요?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새로 인구 갑작스레 늘어난 3만 명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죠?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변화까지 보는 거예요. 변화까지.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기존에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5층짜리예요. 5층짜리인데 이거를 오래돼서 부셔버리고 20층짜리로 짓는다면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가 있지? 아니면 여기 이쪽을 아예 3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하면 돼요.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 3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해 주든지 광명시 내에서도. 이게 뭐예요? 아파트를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다? 재건축, 정비사업이죠? 개발사업, 정비사업, 네 번째로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특광시군이 성장할 때까지 대비한 거야. 그래야지 대책이 세워지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삼용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을 관리해서 뭐가 필요한지 많이 냈다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90% 이상 된 거야, 90% 이상. 그럼 저기 지구단의 게 뭐냐? 한 번 더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래서 분명히 기반설에다가 성장할 때까지.
이거는 분석해보면 이 말부터 분석해볼까요? 계획은 계획인데 어느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냐?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네.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네.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구역 앞에 지구 단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가 따로 있고 여기 지구는 여기 용도지구랑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추상적으로 그 뜻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는 동네 이름 따서 붙이는 지구. 여러분들이 공법을 배우지 않아도 무슨 지구에 무슨 아파트 막 우리 저 분양받으러 가자 무슨 지구 하는 거 있죠. 여기서 무슨 지구 얘기 들어봤어요 요새? 동네 이름 따서 부르는 지구. 어? 에? 그 구역. 그 동네 이름이죠? 생각나요, 여러분? 정말? 집에서 연속극만 보느라고 못 들어봤어요. 그 지구가 여기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구. 동네 이름 따서 붙이는 거. 요것은 독자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사업들을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적 통제라 그랬잖아. 이런 사업을 행정청이 할 때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이 장치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자, 우리 여기다가 공항을 만든다. 공항은 기반시설 중에 하나예요. 교통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공항. 그런데 여기는 여기다가 공항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아이고 자연환경 훌륭한 곳인데 여기 공항이 엄청난 개발인데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 지역상으로 설치할 수가 없어요.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만약에 애초에 만들 수 있다라면 지구단위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설치할 땅을 지구단위기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지구단위기획구역을 수립할 땅 지구단위기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지정하는 순간 여기는 여기가 A동이다. A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 지구단위기획을 세워서 공항 설치할 수 없는 땅을 설치할 수 있게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풀어주면 그때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 돼. 여기 아까 신도시를 여기다 개발한다. 관리적인 상태에서는 도시개발 못해요. 도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돼. 그럼 기존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풀어진 지구단위계획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도시개발 사업하면 돼. 아까 아파트를 5층짜리를 부족으로 20층짜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기존 현재 건폐율 용적률상 20층까지 지금 현재도 지을 수 있다? 그럼 지구단위는 필요 없어요. 그대로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현재 10층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생각해봐. 20층을 줘야지 해결이 되는데. 그럼 여기를 지구단위기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구단위기를 세워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20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필요해. 그 역할이 지구단위기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지구단위기예요. 그래서 관리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자연스럽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체계상 여러 계속 써먹으니까 그리고 다른 용어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지만 다른 용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관리계획 내용을 알아야 풀어 써서 하는데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암기를 해놔야 되는데 이 암기가 영영영 기도지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또 예를 들으면 또 예를 들은 대로 또 해요. 하다 그러지만 왜 관리계획에서 왜 필요한지 30분에 걸쳐 얘기한 거예요. 이걸 왜 필요한지. 저도 두 문자 본다면 쉽게 끝나는 건데 그만큼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초가 돼. 자, 다시 한번 요거만 해보고 끝납시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군 관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제일 중요하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땅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위전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개도시수, 도관농장, 용도, 지역, 그리고 지역을 보충하는 지구, 그게 지역지구의 지정변경이에요. 지역지구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용도, 구역제, 지역지구는 따로 정할 용도, 구역제. 자꾸 얘기를 해봐 입에 붙어요. 용도구역. 그 용도구역에는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 그 뜻은 나중에 배워야 되고 5가지 구역이 있다. 그리고 이건 개인에 대한 통제고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생각해봐요. 기반시설. 그리고 이 도시가 성장할 때 대비해서 도시개발사업, 어디를 도시개발할지 정비사업 할지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들어간다. 이 정도면 성장까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기반설이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땅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풀어준다. 요 지금까지 5가지 내용이 계획이 나중에 끝나면 쭉 이제 설명 들어가는 거야, 하나하나. 이것이 공법의 기본 틀입니다. 따라할만 했어요, 오늘? 오늘 이거 진도 나간 거 얼마 없는 것 같아도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한 거예요, 지금. 문제로만 이렇게 해도 한 2문제? 이걸 아까 행정체계 가지고서도 응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더 될 수도 있고. 더 배우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자, 하여튼 오늘 첫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면서 아이고 이거 처음 배우는 말이지만 뭔가 들어올 것 같고 뭔가 어렴풋하게 좀 잡힌다 그러면 돼. 그렇게 잡히는 그 느낌만 가지고 가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말라 해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꾸준히만 하시게 되면.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좀 더 표정 풀고 입도 좀 풀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